안녕하세요. 가슴 앓은 목소리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소설은 김경회 작가의 매일 여행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매일 여행하는 것처럼. 파레 가죽 공방 대표 오미세. 안녕하세요. 파레 가죽 공방 대표 오미세입니다. 앞에서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부끄럽네요. 저희 회사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요. 가방, 지갑, 노트 커버 등 다양한 제품을 수제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파레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던데 외과학의 아버지 앙브로아즈 파레의 이름을 땄어요. 사람의 피부를 절개하고 꿰매는 외과 의사와 가죽을 재단해서 바느질하는 저희의 일이 비슷하지 않나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가죽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긴 사연인데 앞으로 여러분에게 약 1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의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사원이었어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키우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2년 동안 삼출성 중이염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삼출성 중이염은 원래 재발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기침했는데 피가래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더니 코내시경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일은 아니겠지. 별 생각 없었는데 진찰을 끝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암일 수도 있습니다. 소견서 써드릴 테니 대학병원에 가보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결국 대학병원에서 선양 낭푸암으로 진단받았어요. 맞는 항암제도 없고 대부분 원바람 치료 후 2년 안에 폐전이 돼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암이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많은 걸 바라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걸까? 전이는 없었고 크기가 커서 3기라고 하더라고요. 암이 뇌 기저부까지 올라가 있고 신경치면도 보인다고 했어요. 뇌와 너무 가까워 항암 치료는 위험해서 양성자 치료를 30회 하기로 했어요. 최악의 후유증은 안면마비인데 만약 온다면 서서히 안 좋아질 거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양성자 치료 대기가 긴데
한 분이 치료를 미뤄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진단받은 지 한 달 만에 치료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혹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으로 전이되진 않았을까? 갑자기 암세포가 커져서 안면마비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양성제 치료를 받다가 새까맣게 타 죽는 꿈에 시달렸어요. 두경부암 환자들은 양성자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부위 위치 표시와 고정을 위해 마스크를 제작해야 돼요. 책자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고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고생이더라고요. 마스크는 잘 만들어졌는데 마스크를 쓰고 CT와 MRI를 찍는 게 문제였어요. CT는 짧아서 괜찮았지만 MRI는 30분 넘게 걸린 것 같았어요. 입에 고정용 마우스피스를 물고 그 위로 얼굴 전체에는 딱딱하게 굳은 마스크를 최대한 당겨 밀착시켜 완벽하게 고정한 상태라서 정말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앞으로 다가올 후유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되뇌며 심호흡하면서 버텼어요. MRI 찍을 때 고생해서 양성자 치료도 걱정되었지만 훨씬 괜찮았어요. 기분 탓인지 뭔가 징 하면서 쏘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끝나고 난 뒤엔 목이 약간 따끔거리고 두통이 있었지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10번, 20번 양성자 치료를 받자 서서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입이 상당히 건조해졌어요. 몸이 평소보다 피곤하고 목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목 넘기는 게 불편해져서 플래시로 비춰보니 목젖 양옆이 붉게 변해 있었고 살짝 헐어 있었어요. 시작되고 있구나. 괜찮아. 이제부터 살 빠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심한 목감기에 걸린 것처럼 목이 마르고 불편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수 있던 음식을 오늘은 못 먹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뜨거운 음식, 그 다음엔 매운 음식, 다음엔 밥이랑 빵조차도 못 먹게 되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자 음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아닌 음식을 확인했지요. 결국 죽도 못 먹게 되었을 땐 이제 음식은 못 먹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맛있는 영양제, 앵커버만 먹을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렇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부작용도 생겼어요.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고 갑자기 왼쪽 귀도 안 들리고
방사선 쏘았던 왼쪽 뺨도 감각이 무뎌졌어요. 이렇게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타나니 또 내일은 뭐가 생기려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하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이대로 잠들고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뜨는 거고 안 떠져도 그다지 상관없겠다 생각했어요. 웃긴 건 이 와중에도 떡볶이가 먹고 싶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가 먹고 싶었어요. 치료 후 한 달이 지나자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일 정도로 회복했어요. 다행히 CT 검진 결과 그렇게 컸던 암덩어리가 전부 없어졌고 PET-CT에서도 전이된 곳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과자, 과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매운 건 못 먹고 미각이 이상해져서 향으로 음식을 먹고 있지만요. 우울한 이야기가 다소 길었죠. 이제 드디어 제가 어떻게 빠레 가죽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같은 암으로 진단받은 네이버 밴드에 가입했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암종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니 삶을 정리할 시간이 긴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도 정리하고 오미세라는 인간의 삶의 흔적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뤘던 일들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떤 인생이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운 좋게도 아직은 재발이나 전이가 없었고 삶은 계속되었죠.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도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 취미로 가죽 공예를 했던 게 생각났어요. 원래 손으로 이것저것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이걸로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유튜브랑 온라인 취미 클래스를 들으며 만든 제품들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여 판매했었죠. 사진에 취미가 있던 남동생도 제가 만든 제품들을 멋지게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었어요. 어느 정도 가죽 공예에 익숙해지자 저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치료를 끝나고 검진하러 갈 때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각오를 하고 가요. 의사 선생님께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생명이 6개월 연장되었구나. 남은 6개월 하루하루 소중히 아껴 써야겠다. 라고 다짐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여행에 가면 즐겁고 알차게 보내잖아요. 현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일 뿐일 텐데 말이죠. 여행하듯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
싶다. 그렇게 만든 게 저희 대표 제품인 여행자의 노트예요. Live every day like a journey. 여행자의 노트는 여행의 자유로움, 두근거림, 추억 같은 것을 담고 싶었어요. 나만의 추억이나 좋아하는 것을 정리하거나 표현하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행자의 노트는 다양한 리필지와 양식, 스티커, 액세서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을 위한 크래프트지, 스케줄 관리에 쓸 수 있는 캘린더, 스티커나 명함을 보관할 수 있고 지갑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스탬프, 스티커 등의 액세서리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물으시더군요. 노트가 마음에 듭니다만 아무것도 적을 게 없으면 어떡하죠?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에 적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디지털 시대에 손으로 적는 일은 많지 않아졌어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처럼 보이죠. 꼭 앞에서 예로 들었던 방식대로 활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그냥 일기를 쓰고 있는 걸요. 비록 악필이지만 손으로 적을 때의 감정도 함께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것을 적어내려가며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더라고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했을 뿐인데도 신기하게도 고민이 해결되는 경험이요. 힘들었던 감정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소연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스스로 깨닫기도 하고요. 저도 정말 힘들고 지쳤던 순간 일기를 쓰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일기는 다소 어두운 내용이 많아요. 또 이런 기록들이 모여서 좋은 소재 창고가 되기도 해요. 오늘 강연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일기를 다시 들춰봤어요. 여러분도 귀중한 하루하루를 여행 온 것처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강연을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 여행자의 노트, 오밋의 한정판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